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분 1분이 모아져서 1시간이 되는 거야. 에이. 이건 또 안 되냐, 또. 또 가끔씩 그러더라. 속상하게. 또 꼼짝을 안 하네. 이거 넘겨봐. 동학혁명군의 주체가 동학효도이고, 혁명의 이념과 조직 역시 동학의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순수 농민도 합세해가지고 혁명에 가담하였고, 특히 전봉준 장군은 일찍이 사회개혁의 뜻을 품고 활동하다가 30세에 동학에 입교해서 고부 접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은 척양이죠. 외놈을 물리치고 양놈을 물리친다 해서 패정개혁 등의 기치를 들고 동학교도와 농민군을 이끌고 삼남을 다 석권했지만, 그러나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놈들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먼저 와서 선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서울로 진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패를 하게 돼갖고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공주 강물이 핏물이 돼서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3만 명을 넘는다 해가지고 슬픈 역사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공주 우금치를 직접 가가지고 연 3년간 거기에서 죽은 영가들을 내가 내 몸으로 직접 천도하기 시작해요. 물론 스님들도 와서 하셨지만, 저도 내가 경허선사 연극할 때 입었던 승복을 직접 주워 입고 엄청나게 많이 하늘을 향해서 천도를 하고 용서를 빌었죠. 에휴. 개인적으로는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가 합작으로 한 그 우금치 전투가 경허선사도 많은 회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경허선사 선양하면서 이게 잘 시절 인연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진짜로 이거는 조계종 내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얽힌 관계 때문에 경허선사 선양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 힘으로 가서 연속 3년간 우금치에 가서 그 제를 지내면서 11월 11일 날 용서를 구하고 천지 10년과 호법 신장과 여러 호국 영령들이 저를 도와주십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패배해서 순창 피놀이로 갔는데, 그 김경천이 도움을 청했다가 도리어 현상금을 탐낸 김경천의 고발로 피놀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죠. 피놀이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인간들이야. 에이. 그래서 전봉준은 착취와 억압 속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외세 침탈에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창의에 나섰다가 농민들의 밀고로 농민군에게 붙잡혀서 일본 군사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봉준은 이것도 웃기는 거죠. 아니 왜 결국은 전봉준을 고발한 게 우리 조선인이고, 일본 군사에게 인계시킨 것도 일본 조선인이고,
썩었어요. 속상하지요. 그래서 전봉주는 순창을 거쳐 담양에 있는 일본군 제19대 대장 미나미, 이 미나미 총독 알지요? 그래서 이 미나미 놈을 누가 나중에, 그래서 아마 이 미나미 놈을 그 저기가 누구야, 만공 스님이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해월 스님이 이걸 본때를 보였던 것 같아요. 서울의 일본 영사관으로 호송되었고, 그리고 끝내는 일본군에게 참수를 당하고만은 비운의 혁명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일본 놈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저도 일본 놈들 꿀도 배기 싫어요. 일본 영사관에 영류돼 있을 때에 전봉준에게 어떤 일본인이 그대의 죄상은 일본 법률로 논할 것 같으면 상당한 국사범이지만 사형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대는 마땅히 일본인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재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요. 또는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서 활로를 구함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봉준이가 그 말 듣게 생겼어요. 일본 놈이라면 일자도 꼴보기 싫은데. 전봉준은 이에 내 구고한 생명을 위하다가 활로를 구함은 본의가 아니다며 단호히 거절하갔다 합니다. 또한 며칠 후 또 다른 일본인이 나타나서 일본 공사에게 살려달라고 청원하도록 설득하였다고 하는데, 전봉준은 이때에 와서 어찌 그러한 비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 너나 해라 이놈아.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며 분연히 거절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렇죠. 일본 놈들 아주 꿀도 배기 싫어요. 에휴,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한다는 부대참시나 부대시참이나 그게 부대참시의 판결이 내리자 전봉준은 분연히 무릎을 치고, 부대참시나 부대시참이 뭐예요? 때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참수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도 안약 하나 달라 이놈아. 아이고. 눈이. 그래서 정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조금도 원통할 바가 없으나 오직 있다죠. 정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원통할 바가 없어요. 근데 역적의 이름을 받고 죽는 것은 원통하다. 그렇죠. 전봉준 장군은 역적으로 죽죠. 그래서 대갈 일성을 하여 재판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교수대에 올라갈 때 법관이 전봉준에게 가족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라고 하자, 나는 다른 말은 없다. 나를 죽일진데 종로 내거리에서 목을 베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거늘 너희들은 어찌 이 껌껌한 적골 속에서, 전옥수 적골 속에서 새벽 2시에, 나쁜 놈들이죠. 아무도 모르게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암연히 죽이느냐며 꾸짖어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굳건한 기계를 잃지 않았다고 전한다. 즉 그동안에는 이 전옥서에서는 종로 내거리에서 목을 베갖고, 그 종로 내거리 그거 아시죠? 거기 어디에 보신각종 있는데 거기가 딱 거기에요. 거기서 이제 참수를 하는데 하필이면은 전봉준 때부터 그 사형제도가 없어지고 교수형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을 교수형 1호로 만들어가지고 전봉준은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교수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나를 죽이려면 종로 내거리에서 내 목을 효수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 피를 좀 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껌껌한 적굴 속에서 나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느냐 이런 얘기야. 참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전봉준은 그냥 전봉준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도성 출입 그 해제 승려 도성 출입 해제도 500년 만에 했지요. 또 몰래 이거 교수형도 하지요. 이런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해서 전봉준을 그냥 죽이고 말아요. 에휴. 그래서
전봉준의 교수형을 집행한 집행총수는 동학사를 쓴 오지영에게 다음과 같이 전봉준의 최후의 모습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전봉준이 처음 잡혀오던 날부터 끝내 형을 받던 날까지 그의 전후 행동을 잘 살펴보았다. 그는 과연 보기 전 풍문으로만 듣던 말보다도 훨씬 더 돋보이는 감이 있었다. 그는 외모로부터 천인만인의 특으로 태어난 뛰어난 인물이었고 청수한 얼굴과 정체 있는 이목으로 엄정한 기상과 강장한 심지는 세상에 한번 놀랄 만한 대위인이고 대영걸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는 평지 돌출로 일어나가지고 평지 분파를 일으킨 거죠. 조선의 민중운동을 대규모적으로 대창작한 자이니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본심 그대로 태연히 간 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양날개를 주느라고 그냥 경허선사가 또 옆에서 또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 전봉준이가 그렇게 빚을 낼 수 있었고, 어찌 보면은 전봉준이나 경허나 두 위대한 걸물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놨는데, 세상을 다 뒤집기 전에 일이 그냥 저 일본 놈들 때문에, 그냥 일본 놈들 이 썩을, 에휴 속상해, 아유 속상해, 이 썩을. 어휴, 어이씨, 네이씨. 요즘에는 또 꼴보기 싫게 오염순이 뭐냐 갖고 지랄 속상해요. 꼭 성공했어야 되는데, 꼭 성공했으면은 아마 우리 경허선사가 이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아마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 말고 이슬람 뭐셨죠? 마호메트 말고 4대 성인으로 올랐어야 되는데, 경허선사가 4대 성인으로 올랐어야 되는데 아이고 머리가 또 뒷골이 막 땡기네. 전봉준 장군의 사형은 1895년 3월 29일 양력을 하는 4월 23일에 언도가 됐죠. 이날이 그날이에요. 그 도성 출입 해제된 날. 그리고 사형 집행은 그냥 얼마나 무서웠으면 전봉준 장군을 하루도 안 지나고 3월 30날 양력으로 4월 24일 새벽 2시에 이런 썩을 놈들이 그나마 또 암굴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암굴에서 종로 전옥서에서 집행되어 후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날짜에 헷갈리게 돼요. 왜냐면은 아니 이런 놈들이 있냐고, 사형 언도 내리고 몇 시간 지나서 집행해 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부대 시참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막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막 일사천리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효수된 머리와 사체의 행방을 몰라 애타게 찾고 있는 후손들은 머리와 사체는 뭐 같이 붙어 있는데 뭐. 왜냐면은 교수형을 해갖고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자. 교수형은 뭐 누르잖아. 이렇게 땅 누르는 게 잭 이렇게 돼갖고. 오 마이 갓. 거기에 그날 전봉준 뿐이 아니라 그 5명을 한꺼번에 놓고 했어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머리와 시체는 어떻게 처리되었어? 근대 한국어 대표적인 민중혁명가 전봉준 장군의 사체에 대해서 그동안 역사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아있어요. 근대 민주혁명의 영웅 전봉준의 태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 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과 전봉준 장군은 패대자고 잊혀져 왔지요.
덕에 우리 경허선사는 전봉준 장군 때문에 쫓겨가지고 삼수갑산으로 갔는데도 온갖 다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할 겁니다. 더구나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거두면서 더욱더 많은 일본 경찰에 쫓김을 받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열리면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은 재평가를 받게 되었고 국회는 국가 지정일로 삼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 불쌍한 경허선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허선사도 국가 지정일로 해주세요.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앞두고 당긴 유시 운명은 그의 애국애적을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유서가 되겠습니다. 때를 만나서는 천하도 내 뜻과 같더니, 그렇죠. 그냥 수십만 민중이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봉준 만세를 했는데 내가 운이 다해서 영웅도 스스로는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일이 뭐가 허물이 되겠는가. 내가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을 큰호가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불쌍한 건 오히려 경허선사예요. 전봉준 장군 뭐 하세요? 영령이 돼서라도 우리 경허선사 살려내 주세요. 그러나 오늘도 그의 시신은 행방에 관한 단서는 어디에서도 쉽게 나타나질 않아서 그의 시신을 찾을 길은 참으로 묘연하다고 봅니다. 나도 경허선 전봉준 장군의 시신이 천장한 그 부도에서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또 학수고대하고 그래야 경허선사도 살고 전봉준 장군도 살아요. 그런데 절대 협조할 수 없어요. 전봉준 장군 측에서 경허선사를 개똥 취급하는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전봉준 장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 또한 전봉준 장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허선사와 연관지어 여러 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여 찾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봉준 장군의 시신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거 뭐냐? 마지막이야. 뭐야 이거 뭐야? 됐다. 마지막이야. 너무 힘들었어. 이 책 지금 이거 경허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전봉준 때문이었다. 이거 지금 한 달 넘게 한 것 같아. 경허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경허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누구 때문이었다? 전봉준 때문이었다. 마지막에 나 이거 언제 했냐? 8월달서부터 했나? 엄청 힘들었어. 자, 12번 마지막. 오늘 내가 이거 오늘 끝장 낼 거야. 그리고 새 책으로 들어갈 거야. 정신 차려. 내가 거기다 깔아놨어.
에? 그다 깔아놨어 이미. 자, 경어선사는 마지막 12번입니다. 경어선사는 만파라는 호가 또 있다. 여기에서 경어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성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 경어선사는 당신의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숨겨요, 자신의 신분을. 물론 아는 사람은 알지만 특히 전라도 도담에 해남 대응사 그쪽으로는 잘 몰라요, 경어선사를. 그래가지고 해남 대응사에 가서 숨어들면서 만파라는 호를 사용하게 되죠. 실제로 그 해남 대응사에서는 다들 경어선사를 경어라고 부르고 만파라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문 만파 사문, 그 글씨가 있잖아요. 그게 천장함에 있거든요. 무원 도심장, 아니야, 맞나? 은거부하고 무원 도심장, 거기에 사문 만파라고 경어선사가 썼어요. 이렇게 써갖고 거기다가 경어선사가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사문 만파, 경어선사 자신을 사문 만파라고 해가지고 만파라는 호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설정스님이 그 강진에 가서 그 3천만 원 주고 산 거기에 그 마지막에 만파라고 있답니다. 설정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홍 박사, 경어선사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으면 당신의 호를 만파라고 바꿔가지고 오 마이 갓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조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해남 대응사에서 어떤 스님이 그거를 올리셨더라고요. 만파 사문이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게 경어였고요. 그 다음에 천장함에 가면은 천장함 그 주련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어선사가 당신을 만파라고 하면서 천장함에다가 그걸 남기지 않았을까. 어쨌든 호가 있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빨리 끝내고 싶은데. 경어선사의 본명은 초명이 동욱이죠. 1879년 11월 15일에 어디에서? 동학사 조실방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스스로 그 법명을 성우라고 하고, 이때 그 법호 역시, 아이고 저 선풍기 좀 꺼주세요. 아따 그 선풍기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잡음이. 성우라고 하고 이때 법호 역시 스스로 지으니 경어가 그 법호예요. 경어는 뭐죠? 빈 거울, 성운, 깨친 소. 그래서 경어선사는 빈 거울 깨친 소죠. 근데 그 경어선사도 그 초명이 동욱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와요. 깨칠 때까지 와요. 그래서 이름이 동욱수자가 되고 동욱강백이 돼요. 동욱수자, 동욱강백. 그래서 이름을 아무도 안 바꿔요, 그거를. 이렇게 하고 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어, 그죠? 경어는 빈 거울. 그래서 그런데 경어선사의 법호가 대중이 잘 모르는 만파라는 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 김태읍의 인간경어를 보면은 그때 이미 경어선사가 많은 호를 흩뿌려요. 운봉이, 또 뭐죠? 환봉이, 이래가지고 봉자를 많이 써가지고 자신의 호를 막 흩뿌려요. 왜? 자기의 그 존재감을 안 드러내려고. 제발 경허라는 이름을 좀 잊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이름 저 이름으로 막 호를 만들어요. 많아요. 그 대신 이제 또 해남 대흥사에 가서는 이 만파라는 호를 썼다고 하고, 설정 스님이 실제로 그 경어 스님의 그 목각본 찾고 싶지만 좀 누가 있으면 좀 제발 좀 내놓으세요. 거기에 이제 그 만파라는 호를 쓰셨다고 해요. 그것은 경어 만공의 장손으로서 경어선사의 본향 덕순 산문을 지키고 있는, 썼네 이게, 설정 송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그 진실성은 100% 팩트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연구를 했는데 100% 팩트더라고요. 를 살펴보기로 한다. 뭐가 있나 보다. 뭐지? 이것도 사진도 있었는데 그렇게만 썼네 그냥. 에라 나도 모르겠다. 아래의 내용은 필자의 박사학위 경어선사의 연구 논문, 경어성어의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 논문을 드리러 정예사를 방문하였을 때 설정 스님이 주신 숙제로 잃어버린 경어선사의 선시 분철본을 찾아달라는 상세한 말씀과 함께 그 전해드린 내용으로 분철본 맨 마지막에 경어선사의 호가 만파라는 호가 호로 이서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로 만파의 호가 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필자도 그때 처음 만파의 호를 알았고, 필자가 경어선사의 분철본을 찾기 위해서 설정 스님의 체록을 중심으로 재정리해서 불교신문의 광고 문건으로 내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는데, 이거 경어선사 원본시 분철본 도난 분실 사건 설정 스님의 체록을 정리해서 2015년 7월 28일 홍현지가 작성했다. 이거 있어. 찾을래. 이거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있다. 대단해요. 어때? 보이지? 하여튼 나도 참 나도 어지간한 인간이라니까. 여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일 구입 습득 구입 시기 1984년 설정 스님이 수덕사 여러 어려운 정제 여건을 1984년에 하셨구나. 무릅쓰고 광주를 4차례를 방문하여 빚으로 3천만 원에 구입했고, 습득 구입 경위는 전라도 개인에게서 뭐뭐 스님 소개로 소지자로부터 직접 구입. 분철본 이동 경로 및 분실은 도난 경위는 스승인 수덕사 원담 스님에게서 인계를 했는데, 원담 스님께서 생전에 많은 신도나 대반객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원담 스님의 입적은 200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강의 모양은 뭐냐 이거 지금 충전은 잘 되고 있는지, 마치 하다가 끊어지면 난 더 이상은 못해. 똑바로 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놓고, 옳지, 제일 무서워요. 오동나무 상자 크기는 10 곱하기 15 곱하기 23 가로 세로 높이. 분철분의 길이는 접어서 앞뒤로 촘촘히 경어쓴 친필 1m 40cm 정도. 종이 재질로는 한지가 가장 두꺼움. 원본시 내용은 경어선사 친필로 호남, 이거 있으면 좋겠구나. 호남 호서를 비롯한 영남 지방을 유람하면서 틈틈이 지은 선시로 그 저작 시기는 대략 1898년 범어사 오성월 주님 초청으로 부석사를 떠난 이후에 1904년 삼수갑선으로 떠나지 이전으로 추측된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속상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들어갔대. 현재의 진척사항은 그동안 설정 스님이 구입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복사본 등을 알아보았으나 구하지 못하고 의심되는 여러 곳을 찾아 물심양면 백방으로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어 스님 유품은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음. 7번째 특이사항으로는 경어선사는 만파라는 호를 쓰고 있고 8번 앞으로의 계획은 공개로 신문 광고를 통한 유품 찾기로 불교신문의 11월 중에 5회 광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어이 잘 나오나 봐. 이거 잘 나? 불교신문 며칠자냐? 잘 나와요?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내 살아생전에 경어선사의 목각본 선시를 다시 번역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속상해. 어쨌든 이처럼 경화선사는 만파라는 호를 쓰고 있었는데 왜 경화선사는 잘 알려진 경어라는 법호를 두고 만파라는 파란만장한 법호를 썼을까? 경화선사는 나름으로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도 일대에는 운봉이, 환봉이 뭐 쓰고 이름을 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전라도에 가서는 해남 대흥사로 가서는 만파라는 또 호를 써서 대중을 헷갈리게 한 거죠. 그래서 필자 당시의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경호라는 그 좋은 이름을 두고 뭐 들라고 하필이면 만파라는 이름을 쓰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경어선사는 파란만장해서 그냥 만파라고 쓰지 않았을까? 경어선사의 분철부는 지금까지도 끝내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2017년 1월 5일이 돼서야 그 비밀의 의문점이 풀리고 맙니다. 그날은 경어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160년이 넘는 슬픈 비화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세상에 드러나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봉준 장군 전화를 2017년 1월 5일에 제가 그거를 받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 5월 21일 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말아요. 제가 몇 개월을 추적을 했죠. 아이고, 저도 처음에 이거 1월 5일 날 전화 받았을 때는 기절하고 조풍했는데 정말로 이걸 세상에 드러내기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2017년 5월 20일 날 여기 조계사 앞에서 진관 스님 모시고 정남기 선생님과 약속을 해서 조계사 정문 앞에서 만나서 세상에 처음으로 경호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이야기를 제가 제 입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1월 5일 날 알아가지고 5월 20일 날이니까 그냥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엄청난 많은 추적을 해가지고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을 세상에 내놓게 됐지요. 만파의 안타까운 법호를 쓴 경어선사의 비극은 바로 전봉준 장군과의 얽힌 세속 인연으로 경어선사는 그 당시 쫓기는 신세가 돼서 자신의 명성이 생불로 인정받는 지경이 돼가지고 신분이 너무 대중에 노출된 관계로 애써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한반도 끝 땅끝 마을이죠 우리가 땅끝 마을 대흥사까지 숨어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파라는 법호를 쓰고 서예 작품도 남기고 있지요. 사람들은 그거를 경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만파라고 하더라고요. 사문 만파. 네. 그런데 결국은 경어선사 부도가 거기에 91개의 대흥사 부도밭이 있어요. 대흥사 부도밭 91개 중에 89번째로 경어당 성우라고 그 부도가 있더라고. 이처럼 경어선사는 그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만파 이전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김태읍이 인간경어 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고자 하는 경허선사 나름의 트릭으로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경허선사가 경허와 만파 이외에도 또 다른 퍼포가 있다는 것은 김태읍의 인간경허 평전 속에 무의 행리의 시작에서 찾을 수 있죠. 그 무의 행리 또한 우리 후학들은 당시의 경허선사의 심정을 전혀 읽지 못했고, 돌이켜보면 경허선사가 대중의 시선을 피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이렇게 호를 여러 개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김태읍의 인간경허에 대사는 이런 거를 지어서 읊더니 이런 글은 뭐죠? 겁애가였어요. 1885년 6월에 겁애가라는 시를 짓고 천장암에서 하산을 하면서 저자로 내려오게 되죠. 그 자리에서 고추장자를 꺾어버리고 일어나서 천장암을 떠난 뒤에는 20여 년 동안을 충남지방 개심사 부석사 천장암 등지에서 혹은 설법을 하고 혹은 술을 자시고 혹은 고기도 자시고 혹은 여인도 불금하여 무의 행리를 착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대사는 이와 같이 호서에서 많이 들었는 거로 성우는 본명이고 경허는 당호이겠지만 혹은 환봉 혹은 운봉 혹은 설봉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얘기죠. 그러니까 동학농민 끝나고 이름하여 별호로서 법화와 시와 문을 남겨놓은 것이 많으므로 차를 호소록이라 하여 그 문도가 편집해서 불언간 출판하게 된다고 한다가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1938년 이야기잖아요. 1938년에 김태읍이가 어디에 1938년에 김태읍이가 비판이라는 잡지에 이걸 썼으니까 그때는 호서록이 아니고 경허집이에요. 경허집. 1935년에 누가 하남 스님이 이미 펴냈고 1943년에 그 만해 한용운이 경허집을 펴내게 되는데, 이거를 쓴 내용은 1938년이기 때문에 문도들이 호서록이 아니고 그리고 운봉, 설봉, 뭐죠? 환봉이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아예 있지도 않았고. 근데 김태읍이는 알기도 잘 알아요. 어디서 이걸 끄집어냈는지. 어쨌든 그 문도가 불언 천리간에 호서록이라는 책을 낸 게 아니고 경허집이라는 책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쓰는데, 아마 김태읍이는 그 친일파라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그 수집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환봉, 혹은 설봉, 혹은 운봉이라는 별호로서 법화와 시화문을 남겨놓은 것이 많으므로 차를 호석액이라 해서 그 문도가 편집하여 불언간 출간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낯설은 내용이죠. 경허선사에게 환동, 운봉, 설복이라는 별호를 듣느니 금시초문이죠. 그런데 이런 별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이 많다면 정말 다행이 아니랄 수 없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발견되지 않았고 차를 호서록이라고 하는데 그 문도가 이것도 역시 금시초문이고 잘못 와전된 경허집 같다 이런 얘기예요. 김태읍의 인간경허평전은 1938년에서 6월부터 8개월간 연재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42번에 출간된 만해본의 경허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허전사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호서를 사랑했고 또 이후에도 했고, 그 다음에 20년간 선풍을 날리고 보림을 하고 천장암도 있고 도비산도 있고 부석사도 있고 상황산 개심사도 있고 덕숭산 청해사가 있는 곳의 중심이라 경허선사는 호서를 무척이나 사랑한 말 그대로 호서객이에요. 호서객이라는 말은 맞죠? 경허는 이곳 호서를 언제나 고향처럼 그리워하고 지극히 은혜하였는데 호서에 응거하다가
한국 불교 중조 대선사로서의 경허선사의 영향력이 폭은 영원함으로 넘어가죠. 1898년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의 그림은 해인사 홍제암 출연. 근데 아래의 그림은 왜 안 해놨냐? 다 빼먹었어. 에이, 나도 몰라. 다 지운 거야, 내가. 먹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없어요. 책에는 다 있어요. 해인사 홍제암에 가면 출연이 있는데 경허선사가 해남 대흥사에 숨어들어서 만파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쓴 경허선사의 진품이 거기 있어요. 어떤 거? 아까 말했잖아요. 은거부하고 무원도심장. 그래서 이러한 근거는 이 작품의 친필 원본은 아직까지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판각으로는 여러 사찰에 보이고 있어요. 특히 해인사 홍제암과 어디 있다? 천장암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진주에 갔더니 범진 스님이 진주에 그 경허선사 친필이 떴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은거부하고 그 대신 은거부하고 무원도심장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특별하게 석상고야자가 있더라 이런 말이죠. 대단하죠. 에이, 이제는 칠판 쓰는 것도 힘드는구나. 으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경허선사 글씨가 2개 있어요. 은거부하고 내가 숨어서 은거하고 있으니 무엇을 다시 구할 것인가? 은거부하고 무언도심장. 말없는 가운데 도의 마음을 기른다는 거 하나와 또다시 이거는 주자주희의 글이라고 했죠. 주자주희. 은거부하고 석상고야자. 석상고야자 글씨예요, 둘 다. 근데 석상고야좌 이거는 유교에서 하는 말. 주자가. 요거는 은거부하고 석상고야자는 한산시. 이거는 주희.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다 있어요. 네, 2개 다 있어서 둘 다 경허선사 글씨인데 그 중에 석상고야자는 특히 선사가 쓴 것 중에서 석상고야자는 어디서? 고금당에서 경허선사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